이게 보증금 못 받아서 요즘 상담들이 참 많네요. 아, 요즘 뭐 역전세 뭐 이래가지고 네. 예,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많이 못 돌려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연말에는 크게 한번 터질 거라 뭐 이런 얘기도 많던데요. 네.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상담한 내용인데 네. 조금 제가 볼 때는 멀쩡한 아파트. 예전에는 이제 보증금 분쟁들이 주로 빌라에 많았는데 이제는 아파트까지 좀 이게 번진 듯한 예. 넘어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전세금이 막 센 데는 3, 4억씩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아파트에 뭐 다른 뭐 저당 채무 이런 것들이 막 저기 붙어 있으면 이제 보증금을 빼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건인데 네네네. 제가 한번 의뢰인 사연을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살고 있는 집 매매가는 20억입니다. 현재 10억의 전세로 살고 있다가 올해 11월에 이제 이사하려고 합니다. 수치는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네네네.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서. 예. 근데 보증금 10억 중에서 이제 9억까지는 저희가 1순위, 그 다음에 나머지 1억은 후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저당 채무가 있다는 뜻이죠. 아, 전세금 다음에 저당이 있고 또 전세금 뭐 예, 이제 증액이. 갱신 이렇게 해왔던 과정에서 처음에 9억으로 시작했다가 2년 지나서 갱신하면서 1억을 올려준 올려주고.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당 채무가 생겼는데 그 저당 채무가 한 10억 정도라고 합니다. 야. 자, 그래서 이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세가 20억인데 저당 보증금이 10억, 10억. 저당 채무가 10억 이렇게 되니까 꽉 찼네요. 꽉 찼죠. 아.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좀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선뜻 새로운 집을 계약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자, 뭐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죠? 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사실 9억 임대차 계약하면서 1억 더 올려줄 때 저당 채무가 좀 많이 이미 생긴 상태라 네. 더 1억은 안 안 올렸어야 올려줬으면 했는데,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등기부로 확인 안 한 것 같은데요, 저는. 확인했더라도 보증금을 그때는 올려주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근데 지금 지나서 보면은 보증금 대신에 그냥 월세를 조금 주는 식으로 아. 그렇게 좀 벌충을 하고 갔었으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제 9억은 가장 우선 배당권이 있는데 네. 1억 부분은 이제 저당 채무에 밀리니까 1억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경매 들어갔을 경매 때. 돼갖고 이제 낙찰 금액을 봐야지 받을 수 있나 없나.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이게 시세가 20억이니까 한 18억 정도의 낙찰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9억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저당 채무 들어가고 1억은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뭐 만약에 이제 이제 그 의뢰인이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대요. 하려고. 그런데 그거를 시세보다도 조금 높게. 욕심 많으시네. 물론 그 시세라는 게 이제 세입자가 보는 시세와 집주인이 보는 시세가 조금 다를 텐데 그렇죠.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내놔서 그게 빨리 나가도록 좀 해야 되는데 집주인은 그 금액을 좀 높이 하니까 집이 잘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당도 많은데. 그렇죠. 저당도 또 견나 많잖아요. 네. 우리 그 향에서 사회행위 소송 또 피해자 아닙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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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건에 사실 이제 시세가 20억인데 보증금 10억, 그다음에 저당 채무 10억 이렇게 있는 집들은 20억이 내놔도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행위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 집을 만약에 이제 사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게 딱 등기까지 돈 다 내고 등기까지 다 마쳤는데 예상치 못한 어떤 또 채무가 매도인의 채무자, 채권자가 사행이다라고 해서 소송 들어올 가능성이 정상적인 물건보다는 높거든요. 이렇게 채권이 많이 쌓인 거는 예. 또 그런 위험 소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이 소유권 이전은 무효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뭐 전혀 또 그렇지 않은 물건인데도 상해에 들어왔으니까.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확률이 이런 그 부채가 좀 꽉 찬 이런 물건일수록 상해 소송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저당 잡힌 게 딱 한 사람이 10억을 잡은 게 아니라 또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네네. 이 예, 사건은 몇 이제 억씩. 나눠져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런 그 지금 금액도 조금 이렇게 집주인이 높여서 내놨고 또 게다가 사행의 가능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매매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이제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는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할 때 내용 증명도 좀 보내고 그다음에 소송도 들어가고 이렇게 단계를 좀 밟아가면 건물주가 임대인이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법으로 가서 뭐 경매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욕심 부려야 될 때가 아니다. 그죠? 내려놔라, 빨리 정리해야 그렇죠. 된다, 네. 정리해 주라. 그렇습니다. 예. 가격을 좀 낮춰서 빨리 좀 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이제 계기도 가지고 또 만약에 뭐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켜서 그렇죠. 보증금을 빼나와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 같으면 네. 빨리 뭐 고민하지 않고 네. 좀 변호사 이름으로 좀 내용 증명 같은 걸 딱 보내놓고 이렇게 진행할 테니 뭐 각오해라 네. 뭐 이런 식으로 나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걸 좀 알려줘야지 조금 압박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이런 상태에서 이사 가는 부분들 다시 뭐 계약해서 다른 집 계약해가지고 이사 갈 부분들 이 질문자는 그 학군 때문에 네, 애가 지금 자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군 때문에 좀 이사를 가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가도 될지 이게 임차권 등기 이걸 하고 이사를 가도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이제 원칙은 이사를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임차권 등기 를 해놓게 되면은 법적으로야 이제 대항력을 안전하죠. 유지하는 네.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법적인 그 의미에서는 당연히 그렇지만 이걸 그 임대인이 어떻게 보면 좀 채무에 몰린 사람들 이런 입장에서는 그 집이 이제 이사 가서 비워지게 되면은 당장 돈이 이제 궁해서 그걸 뭐 단기 월세를 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권리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해지거든요. 꼬이는 거죠. 꼬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집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웬만하면 또 뭐 새로 이사 가면 또 돈이 들기 때문에 이중 비용을 그런 그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여기 그 해결될 사시면서. 때까지는 살면서 거주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요게 이제 원칙이고 이분처럼 그 뭐 학군 때문에라든지 입학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뭐 이사를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이제 법적인 절차가 조금 그 짧아질 수 있도록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인 조치를 좀 빨리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막 많이 나오고 기사에 많이 나왔어요. 뭐 역전세 이래가지고 전세금 낮을 때는 못 들어올 때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면 된다. 이러면 이게 해결책인 건 마냥 이렇게 많이 보도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머무르면서 이제 법적 절차를 밟는 게 네. 가장 최우선이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임차권 등기도 해놓고 나가면 뭔가 법적인 장치로서 안전한 건 맞습니다만 임차권 등기도 다 돈이거든요, 사실. 그죠? 그렇죠. 이사 가면 이중 비용이 들 뿐더러 그런 또 안전 장치를 하기 위해서 돈도 들고 또 신경도 쓰여요, 사실. 그렇죠. 위험 부담도 그 집이 없다 보면 그 집이 어떻게 됐나 이런 부분도 가서 또 봐야 되고 이런 그 이중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